야, 요거 맞춰보고 싶다, 되게. 간다. 이게 우와. 김연잉 한 사람들이 제일 즐거운 순간이에요. 이거 됐잖아. 됐네요. 이게 철억 쓰고 이거를 느껴봐요, 희열을. 아니, 철억 썼는데 챗GPT가 말 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좀 부드러운 걸로 바꿔볼게, 시그모이드로. 그럼 이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나올. 좋은 약들 많이 쳤고요. 좋은 약 넣었더니 안 되네? 약을 잘못 쓰고 있어. 약을 잘못 쓰. 너 원래대로 이제 못 돌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게 원래 대표가 되면은 실무보다는 이제 행정일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쵸, 렐루로 하면 잘 되나 봐요. 보셨죠, 여러분들? 만들어지죠? 아, 네, 인공지능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네? 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인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저 W 조정하는 게 A와 B를 조정하는 건데 그렇죠. 예측을 하고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네. 손실이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어느 쪽이 좋은지를 보고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A와 B를 내가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볼 수 있죠. 이쪽으로 손실이 주네? 내려가요. 멈췄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W는 난 여기가 좋아. 그럼 A는 이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B는 이걸로 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W가 정해져요. 이 그래프에서 방금 얘기한 걸 경사하강이라 그래요. 그 알고리즘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가 제일 낮은 줄 알고 있었는데 더 뒤에 더 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AB로 보자면 네. AB를 막 조절할 때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면 말아야 저기로 올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넘어버리면 더 좋은 값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봐요.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는. 네네. 근데 놀랍게도 딥러닝은 그걸 풀어요.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음. 이 비유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산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저기가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내려갈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가 안 보여요. 이걸로 비유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네.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후레쉬 켜고 이렇게 본 다음에 저기가 더 낮은가? 딥러닝이 얼마나 단순 무식한 방법이냐면 파라메타 수천억 개를 그냥 후레쉬 켜고 어디가 더 낮을까? 그것만 해보면서 계속 낮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평지 마을 찾냐? 그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딥러닝이 그게 돌아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지금은 이 방법으로 저 마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 많거든요. 초전도체도 왜 나온지 몰라요. 이 방법의 제일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이게 풀리는 거는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 그래서 저 최소값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경사하강법을 실제로 딥러닝을 돌리면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W 하나 가지고 봤지만 이게 W가 두 개예요. W가 구슬이 딱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학습이 되고 있는 거고 학습이 끝나면 구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구슬이 여기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구슬의 위치가 현재 학습된 위치예요. 그리고 얘가 손실이에요. 이 Z축이. 네네. 손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W를 조절하는 거죠. 뉴럴넷을 학습할 때는 네. 처음에 랜덤하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W가 랜덤하게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죠. 그럼 학습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곡소 지점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뉴럴넷을 진짜로 경사하강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재수없음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으로만 보면 딥러닝은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못 갈 거야. 그래서 딥러닝은 안 되는 거야. 가 원래 수학적인 이론적인 비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면 사실은 뉴럴넷의 구조를 보면 W1과 W2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W를 조절하다가 W1이 한계에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W2는 또 일로 갈 수 있어. 또 일로 가다 보면 W1도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라메타가 수천억 개가 있으면 끝없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게 현재의 해석이에요. 해석. 가설이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설명한 거를 시각화한 거예요. 좋습니다. 얘의 목표는 그네를 타는 거고요. W 조정의 결과가 처음에는 랜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네를 타요. 박자가 맞아야 그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손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박자를 맞추게 돼요. 오. 저렇게 타라고 알려준 적이 없지만 W를 조정하면 저렇게 탄다. 가만 보면은 딱 내려갈 때 무릎을 쫙 굽히는 게 보여요. Becoming better than human. 사람보다 더 잘 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네를 타는 것보다 약간은 다르게 타서 훨씬 더 흔들리는 거에 의미를 줘가지고. 원래 그네를 타는 법을 사람이 알려주려면 수식도 사람이 짜야 되고 물리학자한테 뭘 들어야 되고 스포츠 과학자한테 뭘 들어야 돼서 수식을 알려주고 그네를 타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그냥 W를 조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인공지능을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르냐면 훌륭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저 경사강을 통해서 찾은 방법을 사람은 어떻게 그동안 찾았을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놀라워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종합해서 보면 왜 저렇게 계산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 다음에 숫자들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넣은 게 아니다. 그런 뜻의 블랙박스고요. 또 블랙박스가 오해를 주는 거는 안 보인다 계산식이 라는 오해를 하는데 네. 계산식은 다 보인다. 알파고도 계산식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해가 안 된다. 역전파. 요것도 이제 또 제프리 힌튼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역전파를 만드신 겁니다. 결국은 W 조정하는 건데 그렇죠. 경사하강법은 너무 느려요. 경사하강을 빨리 하는 게 역전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래 경사하강법은 내가 W를 아까 올리거나 내리거나 쭉 계산을 해요. 그래야 예측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W1도 그렇게 해야 돼요. W2도 그렇게 해야 돼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해야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W2는 얘를 바꾼 거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 있어요. 계산할 때 W2는 여기서부터만 계산하면 돼요. W1의 계산과 W2의 계산이 중복돼 있어요. 이 앞쪽 레이어를 계산할 때 이미 뒤쪽을 한 번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복이 엄청난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중복을 줄여주고자 하는 게 역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쇄 법칙, 미분에서 나오는 이걸 이용하는 건데 요게 오늘 장표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장표니까. 네. 하지만 별거 없다. 미분이라는 게 사실 x를 얼마나 바꾸면 v가 얼마나 바뀌냐 뭐 그런 게 미분인 거잖아요. 근데 연쇄 법칙은 뭐냐면 미분의 이 원리상 입력이 있고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나와야 손실이 있잖아요. w를 바꿨을 때 네. 예측이 얼마나 바뀌어서 손실이 얼마나 바뀔 거잖아요. x가 얼마나 바뀌었을 때 y가 얼마나 바뀔지를 연쇄 법칙 수학적으로 증명된 공식에 의해서 x가 얼마나 바뀔 때 v가 얼마나 바뀔지를 알고 v가 얼마나 바뀔 때 u가 얼마나 바뀔지를 알고 u가 얼마나 바뀔 때 y가 얼마나 바뀔지를 알면 각각의 서로의 관계를 알면 x가 바뀌었을 때 y가 바뀔 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그게 연쇄 법칙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저 경사강법하고 이용을 하면 중복 계산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w를 어떻게 바꿀지를 얻어내서 딥러닝을 돌린다. 예측이 나오면 손실이 계산이 되죠. 네. 그거를 미분을 하면 이 W2가 얼마나 바뀌었을 때 손실이 얼마나 바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쫙 수천만 개 W를 한 번의 계산으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전파 덕에 더 적은 계산으로 모든 W를 변경 가능하다. 이게 원리 설명 끝난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딥러닝에 대한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 세주노키 선생님이 심지어 1993년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 이제 뉴럴넷과 백프로퍼게이션과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신 겁니다. 네네. 얘도 결국에 W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잡음이죠. 세상에. 여러분 놀랍죠? 이게 지금 소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네 타는 것처럼. 문장은 준 거고요. 사람이 음성 합성을 한 거예요. W를 조정을 하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저런 음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역전파로 되는 거예요. 이거 얀누쿤, 이분도 제프리 힌튼 랩에서 포스트닥을 하신 인공지능 흔히 4대 천왕이라고 하는, 또 이분이 뉴럴넷의 역전파를 이용해서 뭘 만드셨는지 봅시다. 4038. 본인 연구실 전화번호로 갑니다. 지금 저기다 전화 걸면 이야, 당시에 저렇게 저 컴퓨터를 가지고 우와, 이미지 인식을 한 거야? 우와, 요즘 그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숫자 적는 거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또 이제 2차 교울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저게 끝이었던 거예요. 야, 숫자 인식도 되고 음성 합성도 조정도 되는데 저거 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챗GPT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웨이트 조절하는 그 역전파로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랜덤하게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수없게 어디 뚝 떨어지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산을 못 내려와요. 요즘에는 그게 재수없게 떨어지더라도 산을 잘 내려오는 방법 같은 걸 좀 많이 발견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발견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재수없게 떨어지더라도 잘 내려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예를 들면 약을 만드신 분이면 이게 왜 약효가 있는지를 설명을 자기 생각에 막 이런 것 같아요 라는 걸 써놨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게 나오고 나서 모두가 이제 그걸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수없게 떨어지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논문이 나오냐면 야, 그거 잘 돼. 우리가 다 알아. 근데 그 발명가가 생각한 그 이유는 아니야를 증명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증명해봤는데 그 이유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2차 겨울 이후에 뭐가 풀린 거냐면 특효약이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할 데이터가 인터넷 덕분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늘었다. 겨울이 풀린 건 대충 한 2005, 6년쯤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GPU의 등장이었죠. GPU까지 등장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효약들이 좀 발견됐다. 그게 다예요.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코딩하는 거의 그대로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거든요. 텐서플로우를 그냥 시각화해서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뉴런이 있고요. 네. 뉴런들이 연결돼 있어요. 네. 얘가 입력이에요. 얘가 히든 레이어. 얘도 히든 레이어. 얘가 아웃풋이에요. 네. 뭘 학습하겠냐? 얘가 타깃이에요. 입력 X가 있고요. 입력 Y가 있어요. X, Y가 둘 다 입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색깔로 표현한 게 Z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X와 어떤 Y가 있을 때 파란색일지 오렌지색일지를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이 찍어준 거예요. 네네. 얘가 하는 일은 W 조정밖에 없어요. 잘 보면 네. 이 W가 조정될 때 파란색과 주황색이 바뀝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손으로 그린 거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가 로스예요 지금. 아까 제가 재수 없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빠져버리는 거. 재수 어디 잘못 빠졌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침 이거를 딱 보여드릴 수 있게 좋다. 근데 제가 얘를 레이어를 늘리거나 이러면 재수 없게 빠질 경우가 줄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와. 바로? 아무 함수나 맞춘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아까 단층 레이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되는지. 자, 이렇게 빠졌다. 이건 재수가 없는 경우거나 이거의 한계거나. 한번 더 해볼까요? 재수가 없는 건지. 한 개네. 이게 한계인가 보다. 뉴런을 하나만 더 그렇죠. 늘려보면. 누런 하나만 더 올려봅시다. 하나만 더 늘리면 혹시 어떻게 될까? 돼버렸어. 이거 정답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뭐죠? 과자 그 이름 뭐죠? 아무튼 이런 함수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죠? 예, 이거 안 되죠. 이게 될 리가 없지. 들려볼게요. 아까 여기선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함수는 이 정도 뉴럴넷으로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나마 얘가 최대한 로스를 낮추는 방향. 지금 로스 낮추고 있다. 보여요? 이게 로스가 낮아지고 네. 있잖아요. 그나마 얘가 어느 정도 찾은 거야 지금. 히든을 늘려보죠. 그러니까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들 맨날 요거 바꿔보고 돌린 다음에 여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고 희망이 없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다 갑자기 또 툭 떨어지죠. 이거 산에서 낭떠러지를 만난 거예요 지금. 지금 낭떠러지를 만나서 얘가 오 신났어 오 이러면 희망이 좀 안 보이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푹 갈 때도 있어요. 야, 요거 맞춰보고 싶다 되게. 이거 당연히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 무조건 이렇게 늘리면. 그렇죠. 그러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근데 어쨌든 가고 있죠? 와, 간다 이게 우와.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제일 즐거운 순간이에요. 이거 됐잖아. 됐네요. 이게 철학 쓰고 이거를 느껴봐요, 희열을. 아니, 철학 썼는데 챗GPT가 말 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좀 부드러운 걸 바꿔볼게요, 시그모이드로. 그럼 이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나오고. 레귤라라이제이션도 좀 늘릴게요, 제가. 이 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할게요. 좋은 약들 많이 쳤고요. 좋은 약 넣었더니 안 되네? 약을 잘못 쓰고 있어. 약을 잘못 쓰. 안 돼. 자, 레귤라이제이션 빼고, 잠깐 다 빼보자, 일단. 다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딥러닝 하는 겁니다. 리얼. 여러분. 이거 리얼. 황성님 대단한데? 황성님 컴퓨터하고 친한가 봐요. 여러분, 약물 남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너 원래대로 이제 못 돌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게 원래 대표가 되면은 실무보다는 이제 행정일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대표님, 제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쵸, 렐루로 하면 잘 되나 봐요. 보셨죠, 여러분들? 만들어지죠? 아, 네, 인공지능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좋은 모양 나왔다. 이거 보세요. 모양 봐요. 자존심 상하네. 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인데. 잠깐만. 내가 만지니까 또 안 되네. 이거 나는 막 로스가 올라가. 똑같은 건데. 왜 이러지? 진짜 안 되나? 여기 안 될 거 하긴 하고. 이거 안 된다, 진짜. 나 연습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제가 아까 얘기한 아무 데나 떨어져도 잘 풀리게 해줬다는 그 명약이 여기 화면에는 없거든요. 이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숨어 있으면 시그모이드가 원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시그모이드가 저 레이어가 많을 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레이어가 많을 때 문제가 있는 거를 푸는 명약인데 내가 명약이 안 들어가 있나 봐, 여기에.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신 거냐면 챗GPT 만드는 방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황성님이 하면 잘 되죠? 푼다. 뭐야 진짜. 보입니까? 기가 막히게 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거의 최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완벽하다. 이거 완벽한 결과가 가까운 것 같은데? 황성님 딥러닝 아시죠? 아, 내 길을 잘못 들었네. 아니 근데 황성님 이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감이죠. 이거 뭐냐? 알잖아요. 트레이닝 로스가 더 줄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제품 제가 안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진짜 딥러닝의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역전파까지 다 본 거예요. 이것도 힌트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심층 신뢰망이라고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게 딥러닝이란 말 나오기 전에 2006년인가에 만드신 건데 볼츠만 머신을 쌓고 딥 빌리프 머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그 이름에서 딥러닝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네. 2009년도에 이게 음성인식 연구인데요. 네.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에요. 네. 이게 에러율이에요. 93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에러예요. 그냥 다 틀려요. 근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노란 선이 나타나잖아요. 네.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출발로 해서 딥러닝을 쓴 아까 우리가 방금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 같이 해가지고 나온 뉴럴넷이 음성인식을 갑자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냐면 이걸 만든 항성님은 원래 음성인식 전문가가 아니야. 이 제프리 힌튼의 제자 2명이 한 건데요. 이 노란 점이 얼마나 놀라운 점이냐면 제프리 힌튼의 제자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음성인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한 명은 뉴럴넷으로 음성인식을 하려는 과제를 맡게 됐어요, 본인이. 네. 근데 왜 맡게 됐냐면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중요해서도 아니고 제프리 힌튼 랩에 모든 다른 사람은 다 비전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누군가는 음성을 해야 돼서 그냥 걔가 한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음성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아시겠지만 예. 이게 너무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또 랩 가면은 예. 다 은하하고 있어. 누군가 별을 해야 돼. 뭐 그런 거죠. 제가 별을 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선생님 아까 잘 돌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난 음성인식 뭔지도 모르는데 뉴럴넷을 했더니 갑자기 노란 점을 찍었네. 그러니까 아직 겨울이 풀리기 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음성인식을 좀 아는 사람들도 달려들고 뉴럴넷 더 달려들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음성인식 엄청 잘하잖아요. 네. 딥러닝이 한 거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페이페이 리라는 교수님이 시각 문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학습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 대회를 만들어서 대회에 이제 저 알렉스넷이 참여를 했는데 저 참여하게 된 계기도 재밌어요. 이 힌튼님께서 2009년도만 해도 딥러닝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힌튼과 힌튼의 친구들과 힌튼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지만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힌튼이 막 알아봤는데 뭘 알게 됐냐면 이분이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대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어떤 유명 대학의 인공지능학과 뭐 이런 학과장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이거 나는 못 받아들여. 근데 네가 여기서 1등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들어줄게. 그래서 힌튼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학원생이 둘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서치키버, 챗GPT의 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 그 다음에 알렉스넷의 알렉스. 그래서 대회에 참가했어요. 2012년도에. 네. 2010년에 이 대회가 열렸고요, 처음으로. 트래디셔널 CV라는 게 컴퓨터 비전이에요. 컴퓨터 비전도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종이지. 거예요. 이건 에라율의 거꾸로 성공률이에요, 정답률. 70몇 프로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2012년 13년도를 봐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 파랑색의 방법은 1% 개선하면 논문이 되던. 근데 갑자기 저 힌튼 그룹에서 아까 그 3명이 알렉스넷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점을 찍어버려요. 학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저거? 뉴럴넷? 그걸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 2014년부터는 그냥 딥러닝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기서 100점을 향해서.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죽이러 오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2가 현실로 온다면 이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파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은 끝난 거죠. 그래서 학계는 또 어떻게 됐냐?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AI 논문의 페이퍼 수가.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만 딥러닝을 해서 될까? 아니죠. 천문학에서도 제가 보는 천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6개 정도 저널이 되는데 매번 있어요. AI 논문이 2개씩 있어요 최소. 그래서 챗GPT 이 아까 그 서치 키보입니다. 맞아. 이분은 거의 다음 노벨상 후보라고 해도 돼.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분은 돈 더 써도 된다. 네. 10억으로 안 되면 100억 쓰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챗GPT가 나오기까지 이분의 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약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증명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잘 된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뉴럴넷 제일 큰 학회 중에 하나에서 한 꼭지가 뭐였냐면 과연 딥러닝은 연금술인가 과학인가라는 게 있었어. 수학적으로 증명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잘 되네? 너무 이상하다. 밝혀지지 않는 구석이 많다. 요즘에 생성형 말이 많은데 그러면 생성형은 딥러닝과 다른 거냐? 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신기한 인공지능들은 그냥 다 딥러닝이에요. 그럼 생성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는 학습을 할 때 우리가 고양이를 넣으면 캣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걸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학습이 된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됐잖아요. 거꾸로도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렇지. 캣이라는 글자를 넣으면 그림 그리는 함수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이미지를 넣고 뭔지를 판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심지어 이건 학습이 더 쉬워요. 이렇게 가는 함수는 고양이 그림을 주고 이게 고양이예요, 개예요, 사람이 알려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물론 이 함수를 학습시키는 건 더 어려운데 사실 데이터 모으긴 더 쉬웠어요. 왜 쉽냐? 레이블링 작업을 포기해요. 포기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도구 사진을 모아요. 그 다음에 반띵해요. 이거를 넣으면 이게 나오는 함수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함수잖아요. 네. 10억 걸고 W 찾기 해요. 찾아지네. 그거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생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챗GPT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이거를 넣고 이걸 나온 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반띵 지운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수없이 수집을 한 다음에 네. 랜덤하게 지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으면 바나나가 나오게 하고 이걸 넣으면 사과가 나오게 하고 그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딥러닝을 한 게 결국에 챗GPT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챗GPT 학습을 하다 보면 다음 단어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감정 뉴런이라는 게 생기더라. 사람이 시킨 적이 없다. 이게 근데 감정이 생긴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존 호필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생물학으로 전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물리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탐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굳이 나는 생물학으로 전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 왜 굳이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천문학에서. 넌 왜 굳이 나가냐. 그래서 그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다는 게 전 좀 인간적으로 감동 포인트였고요. 좋습니다. 더 감동의 포인트는 당연히 제가 팬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죠. 제프리 힌튼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신경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이 저는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서 본다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단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했으면서 노벨상까지 수상하셨다는 거에 이번에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인지를 증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